네, 반갑습니다.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을 찾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프로세스만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마인드 세팅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은 일단 선택에 대한 자신이 없고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일단 뭐라도 하나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뭐라도 해봐야 그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나에게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내 길이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곧 이득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한번 시도라도 해볼 걸, 이런 인생의 후회가 안 남고 다른 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뭘 하면 좋을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와 앞으로 살고 싶은 미래를 동시에 탐색하면서 내 진로를 찾는, 내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가장 잘했었는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는가? 각각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일, 행복. 그리고 반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하기 싫었었는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불행했었는가? 각각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거와 반대되는 거죠. 일, 행복. 3가지. 나에게 맞았던 것, 좋았던 것, 싫었던 것, 불행했던 것. 3가지씩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적냐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에 이미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했지, 뭘 가장 싫어했지, 거기에 이미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4가지 질문에 각각 3가지씩 답하며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만 뽑아보세요. 3개. 자, 키워드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사랑, 감사, 성취, 성공, 부부, 평화, 안전, 재미, 영향력,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다 떠올려보면서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만 딱 남겨보세요. 그 키워드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 인식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인생 키워드 3개를 찾았다면 다음 3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인생이 1년 후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써보세요. 뭘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드리면요, 1년 후 내가 되고 싶은 사회적 지위, 돈, 버는 돈, 그리고 인간관계, 맺고 싶은 사람들, 취미생활, 결혼 유무, 대략적인 삶의 모습, 이렇게 6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1년 후 내 6가지 모습을 썼다면 이제 3년 후 6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3년 후를 썼다면 5년 후 내 삶의 6가지 모습을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나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 버는 돈, 인간관계, 취미생활, 결혼 유무, 대략적인 삶의 모습을 다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4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얻고 싶은 것 단 1가지를 적어보세요. 얻고 싶은 것, 가장 얻고 싶은 것.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잃기 싫은 것 1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뭘 얻고 싶어 하는지 딱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게 되고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한번 물어보세요. 조언 구하기. 자, 예를 들어 나는 뭘 가장 잘하는 것 같은지, 언제 가장 행복해 보였는지, 뭘 하면 좀 잘 살 것 같은지, 내 강점과 장점은 뭐였는지, 내 약점과 부족함도 단점도 뭐였는지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동안 몇 년, 몇십 년 동안 나를 지켜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정보, 사실, 평가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로, 내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최대 강점 3가지만 뽑아보세요. 강점 3가지. 내 최대 강점 3가지를 뽑아보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이걸 어디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핵심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잘하는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각각 3가지를 적는다. 반대로 어떤 일이 가장 싫은지, 뭘 할 때 가장 불행한지도 각각 3가지씩 적는다. 세 번째로 내가 되고 싶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의 사회적 지위,
버는 돈, 인간관계, 취미생활, 결혼 유무, 대략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본다. 네 번째로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얻고 싶은 것, 가장 잃기 싫은 것을 한 가지씩 적는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여섯 번째로 나의 최대 강점 세 가지를 뽑는다 였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완료했다면 그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세요. 여기서 종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용을 한번 다 종합해보면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감과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자, 대략적인 감을 잡았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실제 하고 싶은 일을 딱 세 가지만 남겨보세요. 자, 이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서 세 가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남겨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방송국 PD도 해보고 싶고 무대 디자인도 해보고 싶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해보고 싶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 자, 어떤 자료조사냐면 예를 들어 현 방송국 PD를 인터뷰한 내용이라든가 실제 하는 일이라든가 그 직업의 현실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후기라든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세 가지 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자료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뭐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맞을지 심층적으로 다각도에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조사가 끝났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일을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 원하는 일 단 하나가 남을 것이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 진로를 찾는 방법, 내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을 찾는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일 뽑고 자료조사하고 검증하고 한 가지만 남긴다. 그리고 시도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비용. 비용이 낮은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대학 4년을 마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자격증 공부에 2년 동안 매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일을 해봤는데 막상 안 맞으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기도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할 때 가장 기회비용이 낮은 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회비용이 낮다는 건요, 최대한 내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입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검증 절차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걸 시도하던 6개월에서 1년은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건 내가 그 일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 일이 단순히 힘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해봐야 이 일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간 동안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일이 나에게 안 맞아서가 아니라 성과가 안 나와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원래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인데 힘들어서 혹은 성과가 안 나와서 포기하는 불상사가 없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집중적으로 일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내가 잘 선택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 올바른 선택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주체적인 태도만 필요합니다. 내 선택이 잘 됐다면 잘 돼서 좋은 거고 잘 안 됐다면 배웠으니까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지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경험하고 배운 건 언젠간 다른 영역에서도 쓰게 될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버려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그냥 꺼버리지 마시고 두세 번은 더 보셔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진 목표가 있지만 옆에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목표 성취 컨설팅 신청하세요. 옆에 문제들을 한 번에 전부 해결해서 여러분이 가진 목표 3배 더 빠르게 이뤄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